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손흥민 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강화도 조약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까지 비교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선생님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으로 출발! 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기 전에 국내 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드디어 흥선대원군이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12살의 고종이 드디어 22살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최익현은 상소를 올리고 결국 흥선대원군은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고종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어떤 문을 한번 열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국내에서도 개화파라고 불리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인물들이 이제 더 이상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와 통상하고 수교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조선과 수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합니다. 왜? 그 수교할 때 외교 문서 있죠. 그걸 서계라고 하는데 이 서계에서 보니까 되게 싸가지 없는 표현이 많은 겁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을 자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대일본, 그리고 중국 황제들이 쓸 수 있는 황상,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조선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로 서계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조선을 어떤 무력 도발에 의해 가지고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바로 첫 번째로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1875년에 운요라는 배를 타고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조선 소비대 입장에서는 경고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요가 강화도 앞바다로 계속해서 다가오자 경고 사격을 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운요는 조선 수비대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요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 조약장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 수호, 조규. 그러면 여러분,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야겠죠.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때까지 다른 나라랑 근대적인 조약을 맺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가 조약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냥 하다가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장 밖에서 이 군대들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상당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조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좀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일본 놈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조심해야죠. 바로 이것에 깔려있는 의도는 뭐였을까요? 일본이 봤을 때도 조선은 누구의 어떤 영향력, 지배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청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조선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청의 조선에 대한 주인된 권리, 그 종주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4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그래서 부산 다음에 어디를 열었죠? 인천과 원산을 개항하게 됩니다. 인천은 서울하고 가깝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 그리고 원산은 군사적 목적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볼 것은 7조인데요. 7조 여러분 좀 중요하다고 좀 표시를 좀 할까요? 조선 연해의 섬과 암초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본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바로 무슨 건? 해안 측량권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의 해안을 왜 측량해? 바로 영토 침략적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베란다를 측량한다.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쳐들어오겠죠? 결국 이건 아주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10번 조항 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이 조선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누가 심판한다?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바로 무슨 건? 영사재판권입니다. 다른 말로
치외 법권. 쉽게 말하면 개항장에서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말다툼하다가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심판한다?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무죄를 판결하게 되겠죠. 아주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서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 바로 몇 조? 7조와 10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본은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부속 조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입니다. 부록이라는 것은 책 뒤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강화도 조약 뒤에 부록처럼 맺은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거류지를 설정했다. 거류지를 얼마? 10리. 10리는 4km입니다. 그래서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지역을 4km로 설정하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는데요. 여기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무관세.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그 세금을 매기죠. 그것을 관세라고 하는데 관세를 매기지 않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싸게 물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올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것을 항세라고 하는데 항세를 내지 않습니다. 무항세. 그리고 무제한으로 조선의 곡식을 일본으로 수출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곡식을 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조선 내부의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서양 여러 나라 중에서 조선과 최초로 수교를 한 나라가 바로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 그 바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었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조선책략은 어떤 책이냐? 중국 외교관 황준센이 적은 책인데요. 바로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책과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조선아, 너희 똑바로 정신 차려. 지금 너희 뭐 막아야 된다? 러시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 해결책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쉽게 말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김홍집이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엄청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러시아를 굳이 막아야 되며 왜 미국을 굳이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들이 상당히 반대하게 됩니다.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경제 침투에 열을 올리자 청나라는 상당히 똥줄이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청나라에 대해서 조공과 책봉을 하는 이 제후국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야금야금 경제 침투를 진행해 오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자신이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가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자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는데 주선을 하게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한테 좀 유리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비해서 좀 덜 양아치였습니다. 관세 자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무관세였죠. 미국은 관세 자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중조정이라고 해서 제3국이 조선이나 미국을 괴롭히거나 침략할 경우에 서로 도와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나중에 이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려고 할 때 바로 고종은 이 거중조정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나 미국 대통령은 생까입니다. 자, 안타깝죠. 그리고 역시나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최초입니다. 바로 무슨 대우? 최혜국 대우입니다. 우리 미국을 최고로 혜택받은 나라 대우를 해달라. 이것은 다른 나라랑 조약 맺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내용은 당연히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평등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최혜국 대우. 그리고 역시나
치외 법권,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사실 자신들이 너무 양아치 짓 한 게 좀 표가 난 겁니다. 특히 무관세로 일본 제품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곡식이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유출되니까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세를 좀 매기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본으로 곡식이 무제한으로 수출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곡식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이거 하나만 들어줬으면 좋겠으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체해국 대우. 역시나 일본 또한 체해국 대우라는 이 조항을 넣게 되면서 무자비하게 이제 경제 침투에 다시 열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강화도 조약에서 조미소 통상조약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